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입니다. 세월의 빠름을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2022년 이민년도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이제 달력 딱 한 장 남은 그런 12월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월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특히 삶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각도에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리에서 얘기하는 12월은 12월 7일이 바로 대설인데요. 이 대설이 24절기 중 21번째 절기가 되겠습니다. 자, 2023년도 1월 6일이 소환, 다시 말해서 24절기 중에서 이제 23번째 절기가 되는데 바로 이 직전인 1월 5일까지를 우리는 물리적으로 12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2월에는 우리가 임자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모든 12월이 임자월이 아니라 2022년도 12월이 임자월이고요. 또 다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또 다른 갑자월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병자월, 또 무자월, 그리고 경자월, 마지막 임자월, 이 5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임자월만큼은 바로 이 천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달에 비해서 굉장히 강력한 물이 작용하는 그런 달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임자월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특히 조심을 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병오일주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왜 병오일주가 다른 일주에 비해서 좀 더 조심해야 될까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삶의 리스크를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할 때 명리에서 얘기하는 고려 요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우리가 특히 관심을 가져야 될 영역은 바로 이 충인데요. 자, 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외부 기운에 의해서 나를 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결국은 그 결과는 어떤 부서지고 파괴되고 변형되고 깨지고 이동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운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정을 요구하는 많은 분들한테는 큰 리스크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충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천간에서 충이 되는 것도 있고 지지에서 충이 되는 것도 있을 텐데, 천간과 지지가 동시에 흔들리는 거, 이걸 우리 이제 간지충이라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병오일주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서 이제 병임충이 생기는 거고, 지지에서는 자오충이 생기기 때문에 다른 일주에 비해서 조금 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서 제가 늘 강조를 좀 일부러 그래서 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가 그 사람의 운 전체를 우리가 파악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사주팔자가 뭐죠? 8글자의 글자가 있습니다. 8글자에다가 운의 흐름을 어떤 대입해서 푸는 방정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분석의 단순성을 이해해서 일주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주라고 하는 걸 가지고 삶의 전체를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주라고 하는 것은 일간을 중심으로 했을 때의 일지에서의 부부궁과 관계, 그 다음에 일간의 어떤 속마음,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일주라는 관점에 봤을 때는 굉장히 다른 일주에 비해, 다른 주에 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병오일주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임자월이라고 하는 이제 운이 들어오는데요. 병오일주에게는 이제 일간이 병화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편간의 기운이 이제 강하게 들어옵니다. 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나를 치거나 나를 때리는 기운이라고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치고 때리면 어떻습니까? 아프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아픔에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픔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관제수나 구설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인해서 정신적 스트레스, 결국은 스트레스가 쌓이면 그것이 병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시는 것은 지지에서 자오충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부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궁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달에 비해서 특히 연말 12월에는
어떤 결혼한 사람한테는 부부 전선에 또는 결혼하지 않는 선남 선녀들한테는 애정 전선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나쁜 기운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다시 말해서 태풍이 강력하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승용차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100% 사건 사고가 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대중교통이나 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 어떤 사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단 1%라도 증가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미연에 예방 내지는 방지함으로써 어떤 삶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듯이, 우리 병호 일주에게는 결국은 강력한 물과 불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완충해질 수 있는 사주 원국의 간목 같은 이런 기능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직격탄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운이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운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런 나쁜 기운은 그 운이 지나가면은 언제 그랬냐듯이 싸그리 사라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운의 특성입니다. 따라서 제가 늘 강조드립니다만, 첫 번째는 이 기간만큼은 절대적으로 생산적인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어떤 삶의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좀 그 자기가 한 만큼의 어떤 노동의 대가를 얻고 어떤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자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좀 더 어떤 그 돈의 목적을 가지고 투자 행위를 한다든가, 또는 뭐 어떤 사업을 크게 확장한다든가, 이런 것만큼은 이 기간에는 좀 자제해달라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경거망동하는 어떤 이 생활 태도를 지양을 하고, 이왕이면은 요 기간만큼은 은인사중 어떤 힐링하거나 또는 공부하고 다시 한번 또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재충전하는 이런 어떤 기간을 가짐으로 인해서 다음을 기약하는 이런 어떤 현명한 어떤 지혜, 이것이 절대 필요한 기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임자월을 맞이해서 어떤 분이 삶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지 그런 각도에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영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사주 마케팅 TV의 박종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